반야심경으로 마음 다독이기 삼화 조견 오은계공 도일 최고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고통을 건너는 지혜.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야심경으로 마음 다독이기 3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를 공부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깊은 지혜를 실천하신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우리도 관세음보살처럼 지혜를 실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찰하고 감사하고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꾸준히 계속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심반야바라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관세음보살이 그 깊은 지혜의 실천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견 오은계공 도일최고의 색즉시공 공즉시세, 이 두 구절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은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깊은 가르침을 우리 일상생활과 연결해서 쉽고 따뜻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조견의 의미 깊이 보다. 먼저 조견저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견은 비추어 본다, 환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한자를 보면 조저는 비출 조, 견지에는 볼 견자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방 안의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듯이 지혜의 불빛으로 진실을 환하게 본다는 뜻이죠. 그럼 평소에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취업이 안 되어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평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아이는 불행하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취업했는데 우리 아이만 못했다. 이것은 어둠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견의 지혜로 보면 어떨까요? 취업이 안 된 것도 하나의 과정이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정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조견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픈 것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끝나가는구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하지만 조견의 지혜로 보면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여전히 건강하다. 오히려 이제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견은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속지 않고 더 깊고 넓은 관점에서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온이란 무엇인가? 이제 오온 우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온은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첫째는 색서입니다. 우리의 몸, 물질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둘째는 수소입니다. 느낌, 감각을 말합니다. 좋다, 나쁘다, 즐겁다, 괴롭다. 이런 느낌들이죠. 셋째는 상상입니다. 생각, 인식, 기억을 말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이죠. 넷째는 행심입니다. 의지, 행동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다섯째는 식시입니다. 의식, 알아차리는 작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을 오온으로 분석해보면 색, 눈, 귀, 몸이 있어서 영상을 볼 수 있고, 수, 재미있다,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고, 상, 이런 뜻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행, 집중해서 들으려는 의지가 있고, 식, 지금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함께 작용해서 내가 지금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경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 5가지 요소들이 계속 변화하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강물과 같아요. 강물을 보면 하나의 강 같지만 실제로는 물방울들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나라는 것도 오온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흐름인 것입니다. 개공의 의미 모든 것이 공하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개공지의 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공은 모두 공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공을 없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공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쉬운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꽃 한 송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꽃이 공하다는 것은 이 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꽃이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땅과 물과 햇빛과 씨앗과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꽃은 계속 변화합니다. 피었다가 시들고 떨어지고 흙이 되고 고정된 꽃이라는 실체는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렸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죠? 그리고 몇 년 후의 나도 지금과는 또 다를 것입니다. 내 성격도, 내 생각도, 내 몸도, 내 상황도 모든 것이 계속 변화합니다.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오온개공,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도일체고액, 모든 고통을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도일체고액의 의미 모든 고통을 건너다. 도일체고액 도 이치에쿠어은 모든 고통과 재난을 건넌다는 뜻입니다. 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나에 대한 집착에서 나옵니다. 내 몸이 아프다. 내 마음이 괴롭다. 내 자식이 걱정된다. 내 미래가 불안하다. 모든 고통에 내가 들어있죠. 그런데 그 나라는 것이 사실은 계속 변화하는 것이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고통의 강도가 훨씬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몸이 아플 때 내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면 그 고통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아픈 감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도 변화하는 것이니까 지나갈 거야. 하고 생각하면 훨씬 편해집니다. 자식 걱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라는 생각에 매달리면 걱정이 끝이 없어요. 하지만 자식도 독립된 존재이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이구나.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식의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런 것이 바로 도일체고액입니다. 고통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서 고통의 강도가 줄어들고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색즉시공의의 의미 현실이 굳공하다. 이제 반야심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색즉시공서 지슬콩을 살펴보겠습니다. 색즉시공은 색이 곧 공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색은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현실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 집, 돈, 음식, 자동차, 옷, 가구, 이 모든 것들이 색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들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고정되고 확실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집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벽돌과 시멘트와 나무가 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영원불변한 집이라는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모두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럼 7년 전의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은 다른 몸인 걸까요? 같은 몸인 걸까요? 이처럼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색즉시공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 집착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변화를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변화에 덜 저항하게 됩니다. 셋째,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과거에 매달리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공즉시색의 의미 공이 곧 현실이다. 색즉시공. 다음에는 공즉시색 홍지수서이 나옵니다. 공이 곧 색이다라는 뜻이죠.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색즉시공은 현실적인 것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라고 했죠. 그럼 공즉시색은 무슨 뜻일까요? 공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공함 속에서 모든 현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물을 다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강물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강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강물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강물이 아니라 얼음이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고정되어 있다면 배우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필로 글자를 쓸 때 연필은 계속 닳아서 없어집니다. 연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바로 그렇게 없어지면서 아름다운 글씨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힘도 조금씩 줄어들지만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경험이 쌓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즉시색입니다. 공함이 곧 풍요로운 삶의 가능성이라는 뜻이죠. 일상생활에서의 적용 방법.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이것도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이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자.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이 어려운 상황도 지나갈 것이니까 조금만 참고 견뎌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집착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져 보세요. 자식도, 재산도, 건강도 모두 잠시 내게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소중히 여기게 되면서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현재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지금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넷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들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지혜와 평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무리와 다음 시간 예고. 오늘 우리는 정말 깊은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의 관세음보살이 깊은 지혜로 오온이 모두 공함을 보시고 모든 고통을 건너마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색즉시공 공즉시세, 현실이 곧 공이고 공이 곧 현실이라는 깊은 가르침도 배웠습니다. 핵심은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 고정된 것은 없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시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을 공부하겠습니다. 모든 법의 공한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평안이 찾아왔기를 바랍니다. 관세음보살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